부업의 시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투자 아이디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10개 주식을 이미 갖고 왔습니다. 10개 주식부터 보여드리고 바로 이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업의 시대,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커질 기업들이 이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플랫폼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신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알바생이 아니고 앱바생입니다. 앱으로 알바하는 분들, 앱랜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앱 이용한 프리랜서. 코로나 때문에 부업의 시대가 더 빨리 우리들한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잡러들이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장기 관점으로. 그런 기업이 있다면 돈도 잘 벌고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10개 기업들 중에 몇 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좀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미국이 이런 게 더 빠르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먼저 끝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재확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종식되는 분위기고 백신도 많이 맞고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기업들이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하던 거 그만두고.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무실 풀타임 근무로 복귀할 거면 나 이직하겠다. 배가 불렀죠. 네, 배가 불렀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나 복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이 재택근무, 이렇게 하체는 잠옷 입고 혹은 편하게 옷 입으시고 상체만 꾸미면 되잖아요, 우리. 그쵸? 화상 업무 보더라도 프리랜서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이 수많은 직장인 근로자들이. 미국은 지금 구인난입니다. 구인난. 오라는 데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근무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좀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복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재택근무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다른 설문에서도 이번에 해보니까 3명 중 1명은 사무실 풀타임 복귀할 거면 그만두겠다. 우리나라는 취업난에 지금 안 잘리면 다행인 상황인데 사무실 복귀에 어떻게 대응 중인가 조사해봤더니 일단 절반은 복귀하겠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36%, 44%는 일단 복귀는 할 건데 그래도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재택근무 병행한 곳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장, 똑같은 연봉이라면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집에서 근무하게끔 해주는 곳, 그런 곳으로 알아보겠다. 근무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나 집에서 근무할래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미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근무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6%는 나 풀 근무할 거면 옮기겠다. 자신감이죠. 완전 근로자들이 갑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로 형태가 바뀌는 게.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심지어 5월까지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비율, 잘린 게 아닙니다, 사표 내고 퇴사한 비율이 20년 최고치,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자, 왜 그런지 보니까 이유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많은 자료들과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서 얘기해보면은 코로나가 이 현상을, 원래 올려던 이 현상을 가속화했다, 이거에 전 동의하는데요. 왜냐? 일단 첫 번째, 코로나 때 위기의식과 함께 부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한 직장, 평생 직장 갖고 안 되겠다 그랬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엔잡을 해본 거죠. 왜냐면은 회사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출퇴근 시간 동안에 엔잡, 뭐 알바 같은 것도 한번 해본 거죠. 우리나라도 퇴근하시고 투잡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고, 이제 당연히 출퇴근 통근 시간 줄어들면서 출퇴근할 때마다 내는 교통비, 뭐 거기 회사 가서 사 먹는 외식비, 이런 것들 절감되는 매력을 느낀 거죠. 이제 미국인들이 먼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여기도 기사 나와 있는데 완전히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하는데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안 그래도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느낌보다는 회사가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독립적으로 어차피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다 느꼈죠. 뭐 이번에도 직장인분들 뭐 순식간에 항공사 다니시는 분들 무급휴가 막 되고 잘리신 분들도 전 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막 위기에 처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야, 뭐 평생 직장도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위기에 이제 대비해야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생각을 회사 처음 들어갈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회사의 그 선배분들이 이렇게 짐 싸서 나가시는 거 보면서 이거 평생 직장 없구나, 회사에 모든 걸 다 걸면 회사는 날 지켜주지 않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좀 일찍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다 같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업 플랫폼이 활성화된 거죠. 어떻게 했냐면,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옛날에는 직장 갔어야 되는데 부업 플랫폼 덕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해진 거죠.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방법들을 써보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미국 직장인들이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고 오히려 회사 다니는 것보다도 장점도 많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문성. 내 전문성 살려서 하는 거는 옛날에도 프리랜서 분들은 할 수 있었으니까 오케이. 워라벨,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없었던 워라벨이 생기죠. 이제 회사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절약되고 불필요한 야근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직생활 이런 것도 좀 불편해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핵심이 요거라고 봐요. 소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회사보다 더 좋은 대체 소득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굳이 그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벌이가 옛날에는 충족이 안 됐는데 이제 이 부업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받쳐주니까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 되는 거죠. 뭐 제 주변에도 부업하다가 그거 잘 되면은 갈아타신 분들 있죠. 회사 사표 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 덕분에 새로운 직업, 옛날엔 직업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들이 직업으로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지금 근로 형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이 말씀드린 부업 플랫폼으로 돈 번다고 한 이 응답자 비중이 미국도 보시면 부수입원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주수입원보다도 부수입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괜찮은 거죠. 이거 부업으로 해봤는데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자, 근데 이 자료가 뭐냐면 회사에서도 프리랜서, 소위 말하는 긱 이코노미, 긱 워커, 이게 이제 프리랜서의 뜻이거든요. 회사에서도 갈수록 우리도 이제 어차피 사람 쓸 때 정규직 채용보다는 외주 맡기는 게 편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보면은 어떤 팀에서 사람 채용할 바에는 그냥 그 프로젝트 외주 맡기는, 대행사 맡기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채용 측에서도 프리랜서나 긱 이코노미, 그렇죠, 비정규직이 부담이 덜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투자를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책에도 넣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자기 웬 인터넷 강의에서 와이프가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갑자기 듣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인스타그램 키워보고 싶다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도 완전 평범한 직장인인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팔로워 늘려가지고 파워 인스타그래머 이렇게 된 거죠. 능력자가 된 거죠. 그걸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부업으로도 회사보다 많이 번다 이런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야, 요즘은 그런 것도 인터넷 다 올라오는구나, 신기하다. 이제 이때 작년에만 해도 이제 그걸 좀 느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죠. 혹시 요 투자 아이디어랑 연결시킬 수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단순히 인터넷 강의만 제공하는 그런 옛날 업체가 아니에요. 무슨 메가스터디 이런 게 아니고, 보니까 그림 그리는 노하우 공유하는 사람, 요리하는 방법 공유하는 사람, 다이어트 비법 공유하는 사람부터 뭐 저같이 뭐 주식, 뭐 창업, 부동산, 그죠?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투자 대상을 찾아보니까 상장된 주식이 딱 2개 있죠. 여기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 있나요? 업워크라는 주식과 파이버라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상장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도 제가 자신 있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강의로 올려서 또 부수입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죠. 회사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이트 보니까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이에요. 서로 재능이나 일감 있으면 거래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다양한 분야 재능 공유자들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서로 일감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 보시면 부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제가 필요한 일감 있을 때 검색하면은 거기 전문가들 매칭 시켜도 주고, 반대로 제가 전문가면은 어떤 거 전문가다라고 올려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일감 의뢰하기도 하고, 이런 게 옛날에는 조그만 프리랜서였지만 전 세계 일감이 이어지는 거죠. 그냥 전 세계 시장을 다 이어주는 플랫폼이 되면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주식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거는 묻어놓을 만하다. 그래가지고 파이버라는 주식을 2020년에 샀다가 사실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어놓고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는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홀라당. 그랬는데 마침 올해 지금 조용해졌어요. 조정이라고 하죠. 작년 폭등 이후에 올해 차트입니다. 파이버라고 하는 이 주식. 저는 이제 이 주식을 좀 좋게 보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재미없게 쉬고 있어요. 조용합니다. 지금 다들 빅테크로 돈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을 지금 다 외면받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거 이제 지금 저는 그래서 째려보고 있습니다. 부업의 시대가 오고 엔잡의 시대가 오고 미국부터 벌써 저렇게 정규직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겠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주식을 저는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이븐이 흑자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이븐 in the near future 하니까 가까운 미래, 곧 흑자 전환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자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선다 그러면 주가가 확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주식이니까. 테슬라도 그랬죠. 지금 여기 CEO도 그렇고 레포트에서도 지금 프리랜서 시장이 급성장이 지속될 것이고 전염병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시장이다. 저도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그 코로나 시대 끝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 있고 앞으로 고성장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직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이 프리랜서 시장의 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서 혹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보시면 너무 재밌는 기업입니다.
우리 그 근로 노동이랑도 상관이 있는 기업이니까 어렵지 않은 기업이에요. 일단 제가 그래서 10개를 정리해 봐봤어요. 부업 플랫폼의 시대, 여기에서 혹시 투자하고 계신 기업 있나요? 분명히 커질 기업 10개, 물론 이미 커진 기업도 있지만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이 10개 가져왔는데, 일단 1, 2, 3번이 공통점이에요. 뭐냐면 쇼피파이라고, 일단 저 같은 1인 사업자 있잖아요.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업자를 도와주는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자영업자들 많아지시고 개인 사업자들 많아지면 쇼피파이의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창업에 도움을 받는 플랫폼이고, 페이팔로 결제도 해야 되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퀘어 통해서 이제 결제를 주고받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외주 연결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 일감 의뢰 중개 플랫폼인데, 이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저는 이 두 개 중에서는 굳이 비교해보면 파이버라는 이 주식이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게 다 부업을 도와주는 기업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가 여행 기업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행을 빙자한 돈 벌게 해주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에어비앤비로 우리도 돈 벌 수 있는 거 아시죠? 부업 플랫폼. 원래 코로나 오기 직전에 이게 엄청 많이 뜬 거 아시죠? 사실 그 은퇴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코로나 직전에 이 창업할 것 같으면은 에어비앤비 돌린다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호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업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좀 관점이 다르지 않을까요? 돈 벌게 해주는 플랫폼. 예, 거기서 생산성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저기 창업 열풍, 젊은 분들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엔잡이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아마 이게 다시 또 많이 관심을 받을 거예요.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지. 스포티파이가 부업이 되는 거 아시나요? 전 세계 1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데요. 이용자가 무려 3억 5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막 애플이 인수한다는 소리도 계속 나왔었어요. 요즘엔 좀 잠잠해졌는데, 애플이 인수해버리면 한 번에 3.5억 명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데이터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채널 만든 다음에 여기에 제가 아주 좋은 노래들 딱딱 선곡해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소스몽키 음악 선곡 좋다, 구독해야지 이러면 제가 스포티파이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로서 이제 구독자 늘듯이 스포티파이도 제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라고 하죠. 선곡을 잘 해놓으면은 저를 믿고 와주시는 팔로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얼마 이상 되면은 스포티파이한테 돈도 받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로 부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있어요. 그쵸? 채팅창에 DJ 같은 거구나. 맞습니다. 2021년에 DJ. 그러니까 내가 좀 음악 자신 있다, 내가 음악 하나 기깔나게 잘 고른다 그러면 스포티파이에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미국 애들은 이런 돈 버는 방식을 참 잘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참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음악을 들으려고만 하지도 않고 또 DJ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겠죠. 그리고 핀터레스트, 이것도 이용자가 거의 2억, 3억 다 되죠. 이미지계의 구글. 내가 만약에 이미지 만드는 거 감각이 있다, 사진 이런 거 편집 잘한다, 이런 분들은 핀터레스트 가면 또 부업을 할 수 있어요. 핀터레스트에 자기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거 보고 구매하면은 그걸 수수료 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쿠팡 수수료 떼듯이. 그리고 로블록스도, 이게 로블록스가 게임계의 유튜브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게임 만드는 거 잘한다 그러면 로블록스 가서 게임 만들면 부수입이 짭짤하잖아요. 예, 개발자들 다 여기 지금 그래서 몰려가고 있어요. 여기 가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재밌는 게임 하나 만들어서 대박 나면 수익이 쭉쭉 올라가니까 게임 플랫폼이 된 거죠. 유튜브처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로 간 거고. 그리고 SC,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중고거래도 되고, 그리고 수작업, 수공예, 만약에 손재주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손재주 내가 좀 있다, 집에서 좀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나는 물품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돈이 되니까 여기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한국의 아이디어스, 그것도 이거 딱 벤치마킹한 모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